안녕하세요.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을 찾아주는 최진용 강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좀 이야기 나눌까? 사장님 혹시 어떤 주제를 좀 원하세요? 등기 종류 많으시잖아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등기 종류는 개별 등기, 공동 등기, 지분 등기 세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누구나 알겠지만 막상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버벅거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등기라는 것은 법률 관계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명확히 하여 거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공시제도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개인 등기라고 하면 단독 등기와 같은 말입니다. 개인 등기라고 함은 토지를 예로 들어 볼게요. 하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내 이름으로 혼자서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를 확인하면 나 혼자 1인 소유가 되는 것이겠죠. 이것이 바로 개인 등기 혹은 단독 등기라고 합니다. 투자 개념보다 실수요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할 경우 개인 등기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유리한 부분이 많겠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공동 등기를 좀 설명해 드리면 공동 등기는 하나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권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공동명의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좀 편하겠네요. 공동이다 보니 매매할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분 등기가 남아있는데요. 헷갈리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분 등기란 하나의 토지에 여러 명의 소유자가 있는 것은 공동 등기와 조금 비슷하지만 각각 소유자에 대한 지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공동 등기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동호수마다 각각의 지분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매수자가 나서면 언제든지 다른 지분 소유자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거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를 통하여 좋은 기회를 잡으신 만큼 돈이 많으신 분들이 작던 크던 필지 단위로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중산층 또는 서민층들은 필지 투자를 할 경우 아주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실수요가 아닌데 왜 돈 낭비를 하며 단독 등기를 고집하지? 남들이 좋다고 해서 어차피 원금 대비 수익을 얻는 투자 용도인 지분 투자겠죠? 분산 투자를 통해 적중하게 포탄을 깔아 놓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고집만 피우고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참 답답해요. 토지 재테크 시점에서 버려야 할 고정관념 탈피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몇 천만 원의 소액으로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한다 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즐거운 상상은 가능하나 단 통틀어 모든 부동산은 1, 2년 이내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그러면 생각도 짧아져요. 자, 두 번째, 땅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 뭐가 중요할까요? 위치. 당연히 위치, 혹은 입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반드시 단독 등기가 가능할 땅을 사야 할 필요는 0.0001%도 없다. 단 투자를 할 시. 물론 땅을 사놓고 멀지 않은 장래에 직접 집을 지을 목적이라면 필지별로 개별 등기가 가능한 땅을 사야 합니다. 하지만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 내에 땅을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투자 지분의 감보율 등 차감한 후에 이를 환지 형태로 다시 되돌려받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개발 과정 중에 민간건설 업체에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찌됐든 어떠한 보상이라도 그 과정에서 많은 투자 수익을 얻게 되겠죠. 개발 지역 인근이라 함은 누가 보아도 입지가 매우 훌륭한 귀한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땅 투자는 어차피 개발이 이루어지면 이를 다시 되팔든 혹은 보상을 받든 수익을 얻기 위해 땅을 산 것이기 때문에 토지 투자의 성공 전략은 아시다시피 지분 투자가 정답이기 때문에요. 지분이란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보다는 땅을 사려는 목적을 보다 확실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요약하자면 직접 주택이나 상가를 짓는 등으로 실수요 목적으로 인해 개발할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땅을 매입할 것인가가 먼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에 따라 개별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지분 등기를 해놓거나를 결정하면 그만이기 때문이겠죠. 이제는 땅 모양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데 땅 모양만 봅니다.
반드시 반듯한 모양의 땅은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뭐 실수요 목적도 아닌데, 물론 보기에도 좋고 모양도 좋은 정사각형 땅이 그만큼 가치가 높은 건 사실입니다. 집을 짓거나 상가를 올릴 경우 그만큼 활용폭이 크기 때문이겠죠. 근데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 내의 땅은 이와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그보다는 개발 중심에서 얼마나 가까운가가 관건이 되니까요. 개발 중심지에서 가까울수록 그만큼 땅값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겠죠. 이런 이유로 개발 지역 내에 저평가된 짜투리 땅이 있다면 투자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는 경지 정리를 하거나 개발한 이후 예전에 쓸모 있던 땅으로부터 물리적인 이유로 떨어져 나가 쓸모없게 된 부분들을 말합니다. 자, 이 짜투리 땅도 엄연히 한 필지로 등록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개발되거나 수용될 경우에도 주변 땅값과 같은 시세로 보상받거나 되팔립니다. 아시다시피 개발 지역 내의 땅은 어차피 개발과 함께 갈아 엎어지겠죠. 그것이 구불구불 지렁이 모양을 하고 있든 푹 꺼져 있든 상관이 없겠죠. 그보다는 앞으로의 개발과 함께 어떤 용도 지역에 편입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정답이겠고, 이처럼 개발 호재 땅 투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용도 지역은 당연히 낮을수록 좋다라고 제가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대규모로 개발이 이루어지는 땅은 대부분 농지, 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림지역 내의 농지나 산지일 수도 있고 관리지역 내에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개발 용지로 지정된 땅은 용도 지역에 크게 좌우되지 않습니다. 용도 지역에 관계없이 개발하려는 지역에 속한 땅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개발과 함께 용도 지역이 모두 도시지역으로 바뀌기 때문에 개발 호재를 보고 투자한다는 땅은 그 땅이 계획관리 지역 내의 땅이든 농림지역 내에 있는 땅이든 자연녹지의 그린벨트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이지요. 해당 토지가 개발 계획에 포함될 것인지 인근인지 여부만이 정말 중요한 게 아닐까요? 포인트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이유로 용도 지역의 등급은 오히려 낮은 단계일수록 좋고, 향후 개발과 함께 용도 지역이 상향되어 그만큼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아세요? 토지 투자는 현재의 가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가격을 현 시점에서 사놓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자가 되기 위한 지름길을 찾아주는 최신용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